전세가가 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락은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전세가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까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세가에 대해서 얘기해 드려볼까 해요. 요즘 전세가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전세에 대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가가 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락은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전세가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까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가가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선 과거 임대 3법에 의해 전세가가 급상승한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높은 전세가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급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전세를 찾던 일부 수요들이 월세로 전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이동도 멈추게 됐습니다. 더불어 언론을 통해 역전세로 인한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서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을 것이라는 공포심이 확산되어 전세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한 이유가 있겠고요. 게다가 집주인들도 집이 안 팔리니까 매매를 전세로 돌리면서 수요는 급감하고 있는데 반대로 공급은 늘어나게 되어 전세가의 하락 속도를 더 가파르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전세가가 내려감에 따라서 매매가도 상승할 수 없고 따라 같이 내려가는 현상이 지금 지배적인데요. 일부 전세가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조금 떨어지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은 단지들도 존재하고요. 반대로 전세 수요가 약한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하락함에 따라 매매가는 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가는 매매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보통은 전세가를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하방이 전세가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으면 그 하방 지지대를 만들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하방 경직성이 한번 무너지면 매매가도 큰 폭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특히나 전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전세가는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앞에서 전세가의 하락 원인을 임대 3법에 의한 급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증감, 깡통전세나 역전세에 대한 우려, 매매의 전세 전환에 의한 공급량의 증가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럼 이 원인들이 해결되는 시점에 전세가의 하락도 멈출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지금처럼 전세가가 계속 내려와서 임대 3법 이전의 전세가까지 내려와 전세가가 안정이 되고요. 향후 금리 인상이 멈추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고 더불어 정부에서 이번 특례 보금자리처럼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상품들까지 마련하게 된다면요. 그 시점 월세와 비교하여 월세 내는 것보다 대출 이자 내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한다면 월세 수요가 다시 전세 수요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낮아져서 전반적으로 전세가율 또한 낮아지게 된다면 역전세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어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게 되겠죠.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 전세가의 거품이 빠지고 금리 부담이 줄고 월세보다 전세를 택하게 되고 더불어 깡통전세에 대한 공포심까지 완화되는 시점, 그 시점이 전세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전세가 회복 이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살펴볼게요. 먼저 전세가가 회복되면 하방 경직성이 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매매가의 추가적인 하락도 멈추게 됩니다. 전세가 하락이 멈춘다고 매매가가 급반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매매가가 급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심은 잦아들 거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전세가가 안정이 된다고 매매가가 급반등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 안정에 따른 매매가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지금처럼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공포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수요가 탄탄하고 공급이 적은 지역 위주로 매매가의 보합 또는 일부 단지 중심으로 약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매매 수요는 줄고 전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매매가는 내려오고 그래서 매점 갭이 좁혀지는 상태로 일정 기간 지속됐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공급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려 매매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왔었죠. 단 여기서도 공급 물량이 중요한데요. 전세가가 아무리 회복한다고 해도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추가적인 전세 공급 물량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가가 안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매매가도 오르기 힘들고요. 하지만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에 전세가가 안정된다고 한다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갈 수도 있고 적은 매정 갭을 이용한 투자 수요가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세가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공급 물량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거 임대 3법에 의해서 과도하게 상승했던 전세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그 부담이 줄면서 금리 인상도 멈추게 되는 시점에 전세 대출에 의한 저금리 상품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한동안 월세로 이탈했던 수요들이 다시 전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전세가가 안정화되고 그로 인한 하방 경직성이 생기면서 향후 공급량이 없는 지역부터 매매가의 보합 또는 약반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거래가 상당 기간 없었기 때문에 분양시장도 위축되고 다주택자들도 진입할 수 없는 시장 상황으로 인해 전세 공급도 멈췄었죠. 현재 전세 공급 물량 증가도 기존의 거래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매가 전세화돼서 물건이 쌓이게 된 이유도 큰데요. 만약 매매가 회복에 따른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그에 따른 매매의 전세화 현상이 멈추게 되면서 전세 공급도 안정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격과 금리로 인해 이동하지 않았던 수요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다시 전세 수요의 증가와 공급 물량의 감소로 인해 전세가의 상승이 생각보다 가팔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의 향후 공급 물량을 잘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기존 전세가가 회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며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 또한 꿈틀대려고 하는 시점, 그 시점을 잘 찾으실 수 있다면 향후 적절한 시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은 항상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매매가든 전세가든 지금은 내려가는 방향이지만 언제든지 그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따라서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려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